2000년 여름까지 시에라리온의 내전은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글에서는 웨스트 사이드 보이즈라는 무장 게릴라 집단이 미국 갱스터 문화를 흉내내며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티시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기이한 옷차림과 여성용 가발, 슬리퍼를 신고 거의 항상 술에 취해 있었으며 자신들이 총알에 맞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8월 25일 로열 아이리시 연대의 병사 11명과 시에라리온군 연락장교 1명으로 구성된 차량 순찰대가 웨스트사이드 보이즈의 영토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무장한 적대적인 군중에게 포위당했습니다. 포로로 잡힌 이들은 웨스트사이드 보이즈가 이전에 정복한 이들의 잘린 머리로 장식된 요새화된 정글 은신처에 감금되었습니다. 병사 석방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바라스 작전이라는 합동 구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대담한 특수부대 작전 중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임무는 너무나 위험해서 확실한 죽음 작전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1초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은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수십 년 동안 부패, 폭력,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으로 황폐해졌습니다. 마침내 1991년에 모든 것이 극에 달했습니다. 혁명연합전선 Revolutionary United Front 반군이 정부를 전복하려 하면서 전면적인 내전이 발발한 것입니다. 혁명연합전선 Revolutionary United Front 은 정치적 목표도 없이 단지 권력욕과 나라의 풍부한 다이아몬드 광산을 장악해서 얻는 부에 대한 욕망만으로 움직이는 잔혹한 테러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광범위한 강간, 살인, 그리고 신체 절단에 대한 이야기는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RUF는 고문 수단으로 절단을 사용하고 여성과 소녀들을 성 노예로 삼기 위해 인신매매를 저지른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공포에 몰아넣었고 아버지들에게 딸들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강제로 지켜보게 했습니다. 어린 소년들은 반군에 강제로 끌려가기 전에 인간성을 말살하고 잔혹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가족을 고문하고 살해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2000년 4월 RUF가 수도 프리타운으로 진격하려 하자 영국군은 공수연대를 선두로 하여 모든 영국 및 동맹국 국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방운의 위협이 즉각적으로 진압된 후 국제군사 및 훈련팀이 구성되었습니다. 3개월 후 로열 아이리시 연대가 시에라리온 군대에게 기본적인 군사 규율과 전투 전술을 가르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SLA가 반군을 물리치고 황폐해진 나라의 안정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웨스트 사이드 보이즈는 처음에 RUF에 충성했던 민병대였습니다. RUF는 시에라리온 정부에 반대했던 반군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정부 측으로 돌아서서 RUF와 싸웠고 그 대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SLA에 합류하길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투팍 샤커의 음악을 좋아해서 붙여졌습니다. 1997년에 반군이 정권을 장악한 후 프리타운의 감옥이 열리면서 수백 명의 도둑, 강간범, 살인범, 그리고 여러 범죄자들이 풀려났습니다. 이들 중에는 전직 SL군 소속 병사들, 민간인들, 그리고 웨스트 사이드 보이즈의 일원이 된 소년병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샤워캡과 형광색 가발을 쓰고 자신들의 무적을 보장하기 위해 부두 부적 문신을 새겼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마약에 취해 있거나 달콤한 야자주에 취해 있었죠. 일부 웨스트 사이더들은 자신들에게 과장된 직함과 군 계급을 붙였는데 예를 들어 브리게이디어 밤 블라스트, 콜로넬 캄보디아, 커맨더 컷 핸즈와 같은 이상한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8월 25일 앨런 마샬 소령이 그의 순찰대를 이끌고 시에라리온 서부 지역의 수도인 워털루 기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시에라리온 군대 소속의 무사방구라 중위를 마시아카 마을까지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시에라리온 유엔 임무에 파견된 요르단 평화유지군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귀환 길에 순찰대는 로켈 크리크 지역 주변의 외딴 마을들을 조사해 구호 단체들이 그곳 민간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위험했습니다. 그곳은 웨스트사이드 보이즈의 깊은 영토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도로에서 벗어나자 영국 군인들은 깊게 패인 흙길을 따라 정글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공터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기관총을 든 반군이 선두 랜드로버 앞에 나타났고 영국군은 약 150 웨스트사이드 보이즈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양쪽에서는 다른 반군들이 로켓 추진 유탄 발사기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더블 배럴 CPU가 장착된 베드포드 절단 트럭이 재빨리 뒤따라와 도주로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영국군은 수적 열세, 무장 부족,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 마셜 소령은 반군 지도자 세비지 대령과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술, 약물, 거친 성격에 자극받은 무리는 군인들을 구타하고 무장해제시켰다. 그들은 인질로 잡혀 카누를 타고 강을 건너 가베리 바른에 있는 웨스트사이더 본부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그들의 두목인 포데이 칼레 준장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협상은 로열, 아이리시 연대 제1대대의 지휘관인 사이먼 포드햄 대령이 주도했습니다. 그는 런던에서 비행기로 온 메트로폴리탄 경찰 인질 협상가들을 포함한 소규모 팀과 함께했습니다. 포드햄 대령은 마그베니 마을 입구에서 포데이 칼레와 만났는데 그는 군인들의 더 이상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월 29일 포드햄 대령은 생존 증거를 요구했고 그래서 칼레는 마샬과 신호장교 에드 플레어티 대위를 회의에 데려갔습니다. 플레어티는 포드햄 대령과 악수하며 가베리바나 마을에 상세 지도가 담긴 종이를 건넸다. 지도에는 군인들이 감금된 건물, 반군의 무기 및 방어에 관한 상세 메모가 있었다. 이틀 후 인질 5명이 의료물자와 위성전화와 맞바꿔 석방되었습니다. 그 후 웨스트사이드 보이즈의 자칭 대변인인 캄보디아 대령이 위성전화를 이용해 BBC에 연락했고 장황한 인터뷰를 하며 그들의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그 요구사항에는 시에라리온 당국이 억류 중인 죄수들의 석방과 롬의 평화협정의 재협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대령은 전화를 너무 오래 사용해서 결국 배터리가 다 닳아버렸지만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통화한 덕분에 왕립 신호대가 그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2명의 스페셜 에어 서비스 협상가가 결국 투입되었습니다. 웨스트사이드 보이즈가 강을 사이에 두고 가베리바나 본부와 마그베니 마을 2개의 캠프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SAS가 단독으로 구출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제1공수연대는 특수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증강된 중대를 편성했습니다. 9월 2일 2개의 스페셜 에어 서비스 관찰팀이 마을 근처에 배치되었고 각각 로클 크리크의 양쪽에 위치했습니다. 그들을 데려다준 돌격보트는 영국 해군 특수정대인 SBS가 조종했습니다. 웨스트사이드 보이즈의 모든 움직임은 첨단 청취 장비와 시야 증강 장치를 사용해 감시되고 있었으며 정보 수집과 헬리콥터 착륙 지점 식별이 이루어졌습니다. A중대는 남쪽의 마그베니에서 공격을 주도하고 D분대 SAS는 북쪽 가베리 바르나에서 로열 아이리시 병사들을 구출할 예정이었습니다. 지형 때문에 병력을 육로로 투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임무를 위해 7 비행중대 소속 영국 공군 특수부대 치누크 헬리콥터 3대가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9월 9일 콜로넬 캄보디아가 새로운 요구를 했습니다. 남은 인질들은 시에라리온에 새로운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만 석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이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한 전술일 뿐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고 인질로 잡힌 병사들을 내륙 깊숙이 이동시키려는 의도라는 판단에 따라 공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전은 다음날 새벽에 시작되었고 2 마을이 동시에 급습당했습니다. 구출팀은 또한 시에라리온 군대 연락장교인 무사 방구라 중위의 구출 임무도 맡았습니다. 스페셜 에어 서비스 관찰팀이 헬리콥터가 접근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웨스트사이드 보이즈가 포로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위치를 잡자 특수부대가 진입했습니다. 치누크 헬리콥터들은 로켈 크리크를 따라 저공 비행하면서 로열 아이리시 대원이 감금되어 있던 건물을 포함해 여러 마을 오두막에 골판지 지붕을 날려버렸습니다.
스페셜 에어 서비스 관찰팀이 가베리 바르나에서 접근하던 중 웨스트 사이드 보이즈와 교전을 벌였습니다. 치누크 헬리콥터들은 M134 미니건을 사용해 해당 지역에 사격을 가했고 2대의 린스 헬리콥터는 착륙지대를 확보하고 중화기를 파괴하기 위해 마을을 급습했습니다. 스페셜 에어 서비스 병력은 페스트로프로 마을에 진입했고 즉시 사격을 받았다. 그들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소탕하고 반군들을 포로로 잡았으며 웨스트 사이드 보이즈의 리더포드 칼레도 생포했다. 영국군 병사들은 쉽게 발견되었지만 방구라 중위는 웨스트 사이드 보이즈가 노상 화장실로 사용하던 악취나는 구덩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굶주리고 구타당했으며 이 주넘게 더러운 빗물과 썩은 소변만 마신 그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져야 했습니다. 작전이 시작된 지 20채 되지 않아 남아있던 로열 아이리시 대원들과 방구라 모두가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시에라리온 민간인 22명도 구출되었다. 웨스트 사이드 보이즈는 남성들을 하인으로 여성들을 성노예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마그베니에서는 퍼스트 파라의 A 중대가 늪지대에 강화한 뒤 마을로 진입했습니다. 각 소대는 건물 군집을 공격했고 탄약고를 찾아내 확보했습니다. 8시까지 마을은 완전히 확보되었고 역습을 막기 위해 접근로에 클레이모어 폭약이 설치되었습니다. 정글 수색이 시작되어 숲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웨스트 사이드 보이즈를 찾기 시작했다. 차량과 중화기가 파괴되었고 여기에는 17일 전 로열 아이리시 순찰대를 막았던 베드포드 트럭과 ZPU-2도 포함되었습니다. 파라스 부대는 영국 랜드로버 차량을 회수했다. 차량들은 치누크 헬기로 공수되었다. 영국군이 그 지역을 떠난 것은 14시 경이었습니다. 로열 필드 아티러리 시 페어시벌에서 생포된 정찰대원들은 포드햄 대령의 방문을 받았다. 그는 그들이 겪은 시련을 고려하면 놀라울 정도로 건강해 보였지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지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검진 후 로열 아이리시 병사들은 프리타운 대대 복귀 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화할 수 있었습니다. 오퍼레이션 바루스 참가자들에게 다수의 용감한 메달이 수여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SAS가 영국 육군 대원 구출을 위해 처음 파견된 작전이었다. 구출 작전 중 영국 군인 12부상을 입었고 1명 중상을 입었다. 스페셜 에어 서비스 대원 브래들리 티니어는 교전 초기에 중상을 입은 후 전사했습니다. 웨스트 사이드 보이즈 조직원 최대 80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많은 사람들이 생포되거나 항복했다. 바라스 작전 개시 2주 만에 요르단 평화유지군에 의해 370일 웨스트 사이드 조직원이 체포되었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칼레는 시에라리온 라디오를 통해 남은 웨스트 사이드 보이즈에게 항복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가정보부 장관은 반군 조직이 군사적 위협으로서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2년 후 시에라리온 내전이 마침내 끝났을 때 약 250만 명이 집을 잃었고 사상자는 5만, 7만 명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